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서울 SK. 울산 현대모비스는 현재 심각한 전력 공백에 직면해 있다. 팀의 주축인 옥존, 로메로, 박무빈이 모두 장기 이탈로 명단에서 빠지며 이들의 결장은 조직력뿐 아니라 득점력, 수비 밸런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옥존과 로메로는 각각 평균 12득점 이상과 9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담당하며 공수 양면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고 박무빈은 평균 8득점, 2.5어시스트로 팀의 숫자상 기여도가 높은 선수였다. 이들이 빠진 이후 현대모비스의 경기력은 눈에 띄게 하락했고 벤치 득점과 백업 자원 역시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홈경기에서는 평균 70점, 원정에서는 평균 76점으로 득점이 낮은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해먼즈에게 득점이 집중되는 단조로운 패턴이 지속되어 상대의 수비 집중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SK는 현재 주전 선수 대부분이 정상 출전하며 벤치 멤버의 활용도 또한 회복되어 있다.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주전 복귀가 이어졌고 오재현과 원희 등 공격의 주요 자원이 팀에 합류하며 득점 분포가 다각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SK는 전체적으로 3점슛 빈도 및 정확도에서 리그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평균 76.9점의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다. 턴오버 빈도가 높다는 약점이 있으나 공격 리듬과 벤치 스코어링 측면에서 현대모비스보다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일정상으로 체력적 부담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데 연장전을 포함해 5일간 3연전을 치르면서 집중력 저하와 페이스 조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양팀의 최근 득점과 실점 추이를 살펴보면 각자의 경기 스타일에 맞게 득점 분포가 결정된다는 점이 드러난다. 현대모비스는 주전 결장자 영향으로 수비 및 경기 운영 템포가 크게 느려졌으며 홈에서는 한 자릿수 점수차 패배가 빈번하고 원정에서도 대량 실점이 많다. 서울 SK는 원정과 홈 모두에서 80점 내외의 득점력을 보여주며 꾸준하게 성과를 내고 있다. 여러 지표상 양팀의 합산 평균은 150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언더 경향이 비교적 우세하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주전 결장에 따른 약체화가 심각하고 집중적인 백코트 수비 붕괴까지 겹치면서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에서 취약성을 드러낸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면 체력과 수비가 경기의 향방을 좌우하는 전형적인 저득점 양상이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울산 현대모비스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 언더. 두 번째 경기, 정관장 대 수원 KT. 정관장은 이번 경기에서 홈에 2점을 안고 출발한다. 시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야투율과 리바운드 집중력을 유지하며 홈에서의 경기력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특히 최근 일정에서 경기 후반 흔들린 장면이 있었으나 전반적인 볼 움직임과 공간 활용 능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 수준에 속한다. 평균 득점과 실점의 균형이 잘 잡혀 있으며 상대 팀의 빠른 전개를 제어하는 수비 로테이션도 체계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의 실점 억제력은 리그 내에서도 상위권이며 공격 전개 시 코트 전체를 활용하는 전술적 다양성이 돋보인다. 경기 초반에는 세트 플레이 중심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이후엔 세컨드 찬스를 적극 공략하는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요 선수들의 체력 회복세도 긍정적이며 컨디션 관리가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다. 다만 LG전에서 드러난 순간 집중력 저하는 여전히 경기 후반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맞서는 수원 KT는 최근 과중한 일정 속에 체력적 부담을 안고 있다. 5일간 3경기라는 강행군에 더해 직전 연장전까지 소화한 탓에 팀 전체의 페이스 유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하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공격 전환 속도와 외곽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주전 가드 김선영의 결장은 팀 운영에 불안정성을 키운 변수였다. 김선영은 이번 경기를 통해 복귀하지만 시즌 평균 11.3득점과 4.7어시스트를 기록하던 그는 긴 공백으로 인한 경기 감각 저하가 우려된다. 그의 합류는 전력 구조상 플러스 요인이지만 체력적 한계와 속도 조절 측면에서 완전한 정상 복귀라 보기 어렵다. 문경은 감독 역시 김선영의 출전 시간을 10분 내외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 선수의 인사이드 장악력이 다소 약화된 상황에서 국내 선수군의 슛 성공률 하락 또한 상대적으로 큰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팀 전체의 득점 효율은 그간 평균보다 하락했고 빠른 템포보다는 절제된 공격 패턴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 과정에서 수비 로테이션의 간격 조정이 완벽하지 않아 상대의 외곽 공격을 제어하는 과정에서도 불안정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두 팀의 맞대결 구도는 정관장이 홈에서 지닌 안정된 흐름과 KT의 피로 누적 구간이라는 배경이 명확히 대비된다. 리그 전체 득점 분포 상에서는 낮은 득점 구간이 우세한 경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번 경기 역시 그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관장은 홈에서 빠른 전개로 상대를 압박하기보다 수비 안정과 공간 점유를 우선시하는 운영으로 리듬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KT는 경기 운영의 중심축인 김선영의 복귀 여부에 따라 공간 창출력과 전환 속도의 차이를 보이겠으나 짧은 회복 기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득점보다 수비 중심의 흐름이 견고하게 나타나며 중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 차이가 승부에 영향을 줄 여지가 크다. 공수 균형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경기의 주도권은 정관장이 쥘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양상은 느린 템포와 제한된 득점 구간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수비전 양상의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언더 양상 속 정관장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정관장 승. 세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KB스타즈. 용인 삼성생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리빌딩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며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고 있다. 핵심 전력인 이해란과 배혜윤, 강유림이 중심을 이루는 팀은 조직적인 움직임과 외곽 중심의 공격 전개로 빠른 템포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키아나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은퇴는 백코트 운영과 외곽 득점 루트에 공백을 남겼다. 스미스는 지난 시즌 평균 13.4득점, 3점 슛 성공률 37.2%를 기록하며 팀의 외곽 화력을 책임졌던 선수로 그녀의 부재는 전개 속도와 공격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이해란이 포워드 라인에서 공수 전환에 허리를 맡아야 하고 배혜윤이 포스트업뿐 아니라 하이포스트 패싱으로 시야를 넓히며 중심을 잡는 구조가 중요해졌다. 강유림의 외곽 성공 여부가 경기 초반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며 신입 아시아 쿼터 가하무라 미유키의 리바운드 가담 능력이 얼마나 빠르게 팀 전술에 녹아드는지가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홈에서 치러지는 개막전이라는 점은 선수단 전체의 집중력을 높이겠지만 리그 상위 전력과의 맞대결이라는 부담감도 동시에 작용할 것이다. 특히 리바운드와 세컨드 찬스 실점 관리가 관건으로 상대 장신 라인과의 매치업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전술적 유연성이 요구된다. 청주 KB스타즈는 전력과 밸런스 면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다. 박지수의 복귀는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팀의 중심축을 굳건히 다져주었다. 지난 시즌 부재 중에도 강희슬과 허예은이 탁월한 득점력과 공수 전환으로 팀을 지탱했으나 박지수가 돌아오면서 골 및 장악력과 새로 움직임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 박지수는 이전 시즌 기준 평균 21.3득점, 12.5리바운드를 기록했던 리그 최정 상급 센터로 이번 시즌 초반에도 리바운드 다툼과 블록 상황에서 압도적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강희슬은 상대 포워드 수비를 끌어내는 외곽 딜레이 플레이를 통해 공격 옵션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허예는 백코트 조율과 속공 지휘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아시아 쿼터 사카이사라는 볼 운반과 수비 압박에서 팀 템포를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어 공수 양면의 완결성이 뛰어나다. 개막 이후 이어진 상위권 팀들의 우위 흐름 속에서도 KB는 페이스 조절과 높은 효율의 공격 완성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리그 출발을 이어가고 있다. 박지수 강희슬 라인의 인사이드 아웃 전개 속에서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중후반 주도권 장악의 강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두 팀의 대결은 외곽과 리바운드 그리고 경기 속도 조절에서 승부가 갈릴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빠른 공수 전환과 외곽 집중도에서 오버로 이어질 만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인 경기 운영에서는 KB스타즈의 리바운드 우위와 높이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 흐름이 정돈되는 이 쿼터 이후에는 KB가 새로 스크린과 하이로우 패턴을 적극 가동할 것이며 삼성생명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압박 수비와 트랜지션 속도 유지에 전력을 다할 전망이다. 하지만 공백이 생긴 가드 라인의 볼 운반과 외곽 마무리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다면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 대비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국 경기 전체의 득점 흐름은 활발하게 맞붙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도 승부는 KB스타즈의 전력적 안정감이 한 발 앞설 가능성이 높다. 오버 양상 속 용인 삼성생명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KB스타즈 승, 오버. 네 번째 경기 뉴타이베이 대 창원 LG. 뉴타이베이 킹스는 리그 초반에 불안정했던 경기력을 점차 회복하며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의 중심에는 사니 사카키니와 가드너가 버티고 있는데 두 선수는 각각 평균 27득점 9.3리바운드, 24.3득점 11리바운드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사카키니는 페인트존에서의 득점 생산력과 리바운드 장악 면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며 유타 베이의 공격 템포를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가드 조셉 린과 리카이엔이 모두 국대 차출로 인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진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조율과 외곽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결장할 경우 사카키니 가드너 듀오의 공격 분담이 과중되며 팀의 볼 흐름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을 노출할 수 있다. 또한 감독 교체 이후 전술 변경 과정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높은 템포의 공격이 상대 수비 조정 속도를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유타 베이는 최근 5경기에서 평균 95점을 올리며 득점력 자체는 상승세에 있으나 실점 역시 93.8점으로 높아 공수 밸런스 측면에서 숙제를 남기고 있다. 창원 LG 세이커스는 KBL 내에서 가장 견고한 수비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최근 5경기 평균 78.6점 득점, 77.9점 실점이라는 수치는 빠른 템포 대신 하프코트 중심의 운영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라거나의 공백을 메운 마레이가 복귀하며 16득점 14리바운드의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팀의 안정감을 부여했다. 하프코트 세트플레이에서 마레이의 스크린 이후 롤 상황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테메요는 KBL 무대에서의 상승세를 이어가려고 하나 EASL에서는 아직 공수 기복이 존재한다. 여기에 양준석과 이경도의 결장이 이어지면서 백코트 운영 폭이 좁아졌으나 한상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볼 핸들 전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다만 핵심 핸들러 양준석의 부재로 인해 평균 8.4득점과 4.7어시스트를 상실했다는 점은 볼 배급 효율과 공격 리듬 유지에서 분명한 영향을 준다. 이에 따라 LG는 빠른 전환보다는 리바운드 확보 후 점진적 빌드업으로 공격 루트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상대의 공격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이다. 원정 경기의 어려움과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부담 요인이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성과 수비 집중력으로 그 격차를 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이 예상된다. 결국 이번 대결은 유타 베이의 빠른 공격 템포와 창원 LG의 수비력 및 경기 통제력 간의 대립 구도로 요약된다. 유타 베이는 홈의 이점을 활용해 초반 러닝게임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 창원 LG가 마레이 중심의 인사이드 수비와 세트 플레이를 통해 리듬을 늦출 경우 유타 베이의 득점 효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양팀 모두 가드 라인의 결장 여부가 경기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LG가 일정 수준의 리바운드 균형을 유지하며 실책을 최소화할 경우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경합 구도의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리그 평균 득점 분포를 감안할 때 득점 총합이 큰 폭으로 오르기 어려운 양상이 예측되며 공격보다는 수비 중심의 경기 흐름이 지배할 공산이 크다. 언더 양상 속 유타 베이 킹스의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우리카드는 최근 5연패를 기록하며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 7경기 중 2승 5패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트 승률 0.471, 점수 승률 0.939를 기록 중이다. 공격 성공률은 48.5%로 평이하지만 후위 공격 성공률이 48.46%에 그쳐 결정적인 공격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세트당 범실은 7.12개로 리그 최다 수준이며 공격의 연결과 마무리에서 불안정함이 나타난다. 서브 성공률은 1.64로 1위, 블로킹 2.4로 2위, 디그 11.19로 1위를 기록해 수비와 서브에서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 밀리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세터 한태준의 기복이 이어지면서 공격수들과의 호흡이 원활하지 않고 아라우조가 18점을 기록했으나 이 부분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감독 역시 서브와 리시브에서 크게 밀렸고 하이볼 처리 성공률이 30%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경기 페인으로 꼽았다. 전술 변화와 교체를 시도했으나 이 또한 효과를 내지 못하며 팀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다. 삼성화재는 8경기에서 2승 6패를 기록하며 역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세트 승률 0.632, 점수 승률 0.936의 수치를 보인다. 공격 성공률 47.7%와 후위 공격 성공률 57.64%로 후위 공격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아이가 팀 내 최다 21득점으로 공격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세터들의 볼 컨트롤 문제와 공격 점유율 분배의 불안정이 눈에 띈다. 김상우 감독은 세터 도산재와 노재욱이 볼 컨트롤에서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팀의 공격 흐름이 일정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또 신인 이우진이 8득점, 공격 성공률 37.5%로 데뷔 이후 최다 득점을 기록했으나 보다 과감한 플레이와 경험 축적이 필요한 단계다. 삼성화재 역시 수비와 리시브가 크게 밀리지 않지만 세터들의 불안정과 연결 미흡으로 경기의 완성도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 두 팀 모두 세터 라인의 불안정과 범실 증가가 경기력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카드는 서브와 수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나 이후 공격에서의 기복과 범실이 문제이며 삼성화재는 아예 개인 기량이 돋보이나 전반적인 경기 운영에서 완성도가 떨어진다. 경기 흐름은 접전 양상을 띠겠으나 우리카드가 기술적 완성도에서 밀리는 만큼 우세를 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언더 양상 속 우리카드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언더. 여섯 번째 경기 IBK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은 주전 세터 김하경의 부재가 여전히 뼈아프게 작용하고 있다. 세터진의 불안정으로 인해 공격 전개는 매끄럽지 못하고 특히 빠른 중앙 연결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어깨 수술로 시즌 아웃된 이소영의 빈자리는 아직 메워지지 않았으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외국인 공격수의 단조로운 활용이 두드러진다. 다만 김채연이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으로 출전하며 블로킹 라인에서 기반을 잡고 있어 홈 경기에서 리듬만 잘 유지한다면 초반 세트에서 기세를 올릴 여지는 존재한다. 수비에서는 디그 효율이 시즌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리시브 라인도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다. 그러나 세터 불안으로 공격 효율이 떨어지는 탓에 장기 랠리에서의 득점 전환율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리그 1위로서 탄탄한 경기력과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배우나의 결장이 그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배우나는 중앙 차단뿐 아니라 수비 리더십과 경기 중 안정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핵심 자원으로 부재 시 센터라인의 높이와 커버 밸런스가 한층 약화된다. 이에 따라 블로킹 성공 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IBK기업은행의 중속 공격이나 시간차 공격이 이전보다 원활히 전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타나차와 모마의 양날개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며 특히 타나차는 오픈과 후위 공격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팀 득점 비중을 견인하고 있다. 리시브 효율도 높은 편으로 세트 초반 주도권만 잡는다면 상대의 디그 조직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 경기 흐름은 도로공사가 경기 전체를 주도하되 배우나의 부재로 인해 세트 간 변동성이 커지며 IBK기업은행이 한두 세트에서 반등할 구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IBK기업은행은 홈이점과 수비력을 바탕으로 한 세트 이상을 가져갈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로공사는 강력한 외곽 득점원으로 경기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장기전 양상 속 공격 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체 득점은 다소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IBK기업은행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추천 배팅 한국도로공사 승, 언더.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